예, 부처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가 잘 오지 않습니다. 네. 결산 자료나 지금 오늘 봐야 될 자료도 어제 오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좀 빨리 제깍제깍 하도록 해달라고. 네. 사실은 자료 제출은 뭐 결국은 우리가 국회법상에 꼭 해줘야 돼. 지연하거나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야당이 돼서 기재부가 자료를 안 주나 생각하고 보기엔 늘 안 줬더라고요. 우리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꼬박꼬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 국민 그 소비 쿠폰 이제 8조가 이제 풀려서 뭐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이제 조금 이제 활기가 돈다고 느끼십니까? 예, 어쨌거나 그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우선 좀 조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예, 달라지는 분위기가 것 있죠. 같습니다. 네. 있는데 그 한 가지 여쭤보면 삼성이나 LG, 하이마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 못하죠. 자, 그러면 70조가 넘는 중국 우리 거래 기업 샤오미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샤오미 매장 샤오미 매장에서 사용 못합니다. 사용 못하죠. 네네. 못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점검해 보시고요. 네.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서민이나 소상공을 위한 소비 네. 쿠폰이 어떻게 지금 설계가 돼서 중국 기업, 대기업, 중국 대기업이 이렇게 사용했고 이제 3주 정도 전에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방치가 돼서 이미 우리가 서민이 가야 될 돈이 중국에 넘어갔다는 그런 지금 보고가 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꼭 확인해 보시기 네네.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포스코 ENC가 이제 산업재해가 두 번째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인명사고가 났고 하면서 포스코 ENC나 DL건설이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150억 사업장이 15만 정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협력업체 전체 자산도 한 5조가 되고 2,100개의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극도의 엄벌주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 그리고 면허 취소, 압수수색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건설업계가 너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토목 건설업계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관련된 그 근로자나 관련된 업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불안하고 불만이 많아지고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건지,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국민의 정부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쪽에 벌을 주는 거하고 그 벌로 인해서 힘든 양쪽의 상황이 있는데 이제 잘 우리가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이 상황은 우리는 실제로 뭐 포스코 ENC에 우리 사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여기 해당되는 2,100개의 그런 업체들은 그 먹고 사는 일자리는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하여튼 해주시는데, 소비 쿠폰이나 뭐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뭐 기재부 부총리의 소관 아니지만 그래도 행안부나 이제 국토부가 네. 전체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한쪽에 오른쪽 왼쪽에 참 이렇게 결정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런 서민들의 네. 그분들도 다 서민이고 어렵다고 이렇게 제일 위에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벌금을 주거나 어떻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체적으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되면서 사업장이 일체적으로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칼로 베듯이 엄벌주의는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만스럽게 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화무 백일홍이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거를 수장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늘 질의를 하면서 건전 재정성에 대한 얘기를 저는 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건전 재정성보다는 확장 재정으로 지금 가면서 현재 이제 국가 부채가 1,300조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4%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어물쩍하게 지금 이자 비용이 2020년에 18조 6천억에서 지금 2024년 28조 2천억으로 지금 10조 가까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빚을 내서 잔치를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 되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진짜 나라 빚은 3대가 갚아야 되고 3대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에 국제보상공원에서 제가 그 행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1300 그때 대한제국 말기에 졌던 그 부분들이 1300만 원인가 아마 빚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 건비녀나 그 반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 23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 국민들이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우리가 뭔가를 쿠폰을 하고 할 때도 제대로 가는지 아까처럼 그것까지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샤오미 매장에서 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담당하는 행안부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걸 꼭 봐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부터 보면 어쨌든 이제 빚장을 풀기 시작하면은 이 진짜 빚을 자꾸 내야지만 유지를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긴축 재정과 또 확장 재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양쪽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러다가 또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닌가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님께서는 조정석에 딱 앉으셨으니까 건전 재정과 확장 재정 양측 꽉 쥐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을 해 주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핸들 오른쪽 갈 수도 있고 왼쪽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주셔야 우리 기업들도 살리고 우리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게.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을 그 하루하루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하루는 조금 아니고 이걸 한 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 개념으로 보신다면은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저는 건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은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AI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 한국이 이게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한국의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계적인 건전성보다는 단계적으로는 좀 재정을 쓰는데 제가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낄 부분은 또 과감하게 저성과 부분 줄이고 날 부분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못하는 이런 거는 막아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GDP가 성장이 되고 GDP가 올라가서 또 다시 적자 비율이 떨어지고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는 저는 소신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